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모두 바라는 상황이죠. 물론 매력이란 나란 사람의 가치를 통해 발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연애 기술적으로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4가지 심리 기술을 말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빠져드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연애를 통한 내 삶의 확장성이에요. 연애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만족감은 타인을 통해 내가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내 삶의 범위가 확장되어 간다는 만족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여행 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주말마다 새로운 곳을 가보고 여행을 다니며 여러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내 삶의 범위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집니다. 상대방 자체의 고유한 매력과는 별개로 이런 만족감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더 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외적으로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도 막상 만나보면 별 볼 일 없다고 느끼게 되는 타이밍은 그 사람으로부터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매력이 확 줄어들게 돼요. 잘생겼는데 근데 재미가 없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경험, 관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이 지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동질감과 이질감의 균형이에요.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은 낯설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나와 너무 똑같은 사람은 금방 지루해지죠. 적절히 비슷해서 공감을 할 수 있으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주고 내 일상에 없던 경험을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카페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도 만약 독서를 좋아한다면 동질감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얻은 지식과 생각을 나눠준다면 단순히 취미 공유를 넘어 삶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하면서도 새로운 면이 있네. 이런 균형이 매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뭔가 성장하는 것 같아.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네. 반대로 이런 감각을 상대방에게 주는 순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계속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방이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구체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칭 전략이에요. 연애 초반에 가장 먼저 채워야 하는 건 이질감보다는 동질감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경계심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상대와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비슷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공감대를 쌓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에요. 여기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매칭 전략인데 상대방이 말하는 걸 귀 기울여 듣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비슷한 경험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앵무새처럼 동의만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흘려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진짜 효과적인 매칭 전략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담아서 상대방의 말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회사 일 힘들지. 그래도 힘내.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에 불과해요. 하지만 나도 전에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몇 주 동안 집에 거의 못 들어간 적이 있었어.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훨씬 단단해진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면 단순히 공감하는 걸 넘어서 내 경험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커요. 상대방은 나를 단순히 공감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자기의 생각을 나눠주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칭 전략은 상대방의 말에 구체적인 내 이야기를 덧붙여 대화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상대방 마음속에서 나랑 비슷하다라는 느낌과 동시에 내가 모르는 신선한 매력까지 있다라는 인식이 함께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부러 가치관의 부딪힘을 만들고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에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존중과 호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에서의 주도권도 내가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력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처음에는 난 내 생각이 맞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모르게 설득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 상대방에게 느낀 감정은 생각보다 생각이 깊네. 나는 존중과 매력이었을 겁니다. 연애에서도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가치관에 무조건 동의만 하면 처음엔 호감이 쌓일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고 쳐요. 연애할 때 밀당을 꼭 해야 되지 않아? 그래야 상대방이 질리지 않지. 여러분이 여기서 맞아, 밀당은 필수요. 이렇게만 반응하면 그냥 동의를 하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밀당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나도 공감해. 그런데 신기한 게 밀당을 의식적으로 하는 순간 상대방도 눈치채더라. 오히려 자연스럽게 자기 생활에 집중하면서 감정도 신경 쓰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더 매력적인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부정당한 건 아니면서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나로부터 새로운 관점을 듣고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가치관의 부딪힘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상대방 사고 안에
작은 틈, 공백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 공백 속에 내 관점을 부드럽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 생각이 확장되네. 내가 보지 못한 세상을 이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상대방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고 내 영향력이 커지며 동시에 이성으로서 매력적이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의 불확실성을 심어줘야 해요. 사람의 감정은 100% 확실해지는 순간 오히려 흥미를 잃고 식어버려요. 스포츠 경기를 떠올려 보세요.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 경기는 긴장감이 없고 끝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일수록 몰입하게 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완전 빠졌어. 이렇게 내 감정에 대한 확신을 갖는 순간 상대방에겐 안정감은 생길지 몰라도 더 큰 설렘이나 긴장감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연애에서는 적절한 불확실성이 필요해요.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나만의 생활을 지키고 모든 걸 상대방 중심으로 맞추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곤 해요. 내 일정,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전부 뒤로 미루고 오직 상대방만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거예요. 이런 모습에 처음엔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모습이 이성적으로 비추어지진 않거든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긴장감을 주는 사람은 연애를 하면서도 자기 생활에 우선을 두고 자기 목표와 루틴을 지켜나갑니다. 상대방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를 정복 심리와 내 일상의 건강함에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감정의 불확실성을 심는다는 건 일부러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상대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방은 나를 더 알고 싶어지고 확신하지 못하는 만큼 감정적으로 더 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정보를 제한해서 호기심을 자극하세요. 사실 이 원리는 연애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나 웹툰들을 보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서 딱 끊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 버리죠. 결국 다음 화가 궁금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편만 보고 자려 했다가 결국 밤을 새워서 끝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매력이 없는 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엔 정보가 많을수록 흥미가 생길지 몰라도 더 이상 궁금할 게 없어지면 관심도 사그러들게 돼요. 반대로 매력적인 사람들은 일부러 여지를 남겨요. 모든 걸 다 말하지 않고 상대가 궁금해할 만한 여지를 만들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운동 다니고 주말엔 친구 만나고 가끔 취미생활해. 이렇게 객관적인 정보를 다 말해버리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질 게 없겠죠. 그런데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 중간중간 공백을 만들어요. 요즘 좀 새로운 거 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말하고 대화의 턴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뭔데? 어떤 거 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게 되겠죠. 정보를 제한하는 순간 대화의 흐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의 핵심은 한 번에 모든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나눠서 조금씩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호기심만 던져주고 내일은 그중 일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엔 또 새로운 얘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관계가 될 때까지 상대방의 관심이 끊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유있게 틈을 주면서 천천히 정보를 열어가면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호기심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배운 4가지만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화 중 여러분에게 훨씬 큰 감정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꾸며진 모습이고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어떤 이야기건 알맹이도 중요하지만 그걸 표현해내는 방식들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배운 방법들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연애를 훨씬 재밌고 짜릿함을 느끼게 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꼭 지금 당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써먹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연어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